빗방울이 촉촉하게 내려앉은 창가 쪽 고다림은 김선우와 마주 앉아 있었다. 따뜻한 라떼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그들의 대화는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편안함으로 번져갔다. 선우는 그녀의 표정을 찬찬히 살폈다. 그녀의 눈가엔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꼬리는 억지로 끌어올린 듯한 미소를 하고 있었다. 요즘 얼굴이 자주 굳어 있더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다림은 대답 대신 라떼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뜨거운 온기가 손끝에 스며들며 잠시 현실을 잊게 했다.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 라떼처럼 그녀의 대답도 느릿했다. 그냥 좀 복잡해졌어. 팀장님이랑 마찰이 있어서. 선우는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사려 깊었다. 그 눈빛 속엔 다림을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혹시 네가 말한 그 팀장. 예전에 제주도에서 만났다는 그 남자야? 다림은 순간 움찔했다. 입술이 굳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응. 그 사람이 우리 회사 팀장이었어. 선우는 그 말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무언가 더 복잡한 실타래가 얽히고 있음을 직감한 듯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다림의 손등을 살짝 덮었다. 넌 항상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해. 이젠 나한테도 좀 기대해. 다림은 그의 손길에서 위로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은 짓눌렸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만든 거짓에서 비롯된 거였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유리창 너머 어깨를 움츠린 채 우산도 없이 걷는 남자의 실루엣이 다림의 눈에 들어왔다. 공지역이었다. 지역은 카페 앞을 지나던 중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창가 쪽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다림과 선우가 눈에 들어왔다.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고 선우의 손은 다림의 손등을 감싸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분명 따뜻했다. 그 모습을 본 지역의 발걸음이 멈췄다. 온몸에 서늘한 기운이 퍼졌다. 마음속 어디선가 질투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래, 유부녀였지 아이도 있다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이 아린 건 왜일까? 지역은 그날 밤의 키스를 떠올렸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 떨리는 손끝, 숨결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고 믿었는데.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것도 남편이라는 김선우와. 지역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엔 씁쓸함과 자책,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다음날 회의실. 평소와는 다르게 지역은 냉랭한 분위기를 풍겼다. 말수도 줄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회의 내내 그는 다림 쪽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녀가 무언가를 말할 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하나둘 나가던 중 지역은 책상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고다림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다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맴돌았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 문을 닫았다. 지역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선우 씨 남편 맞죠? 다림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질문은 예상했지만 막상 듣는 순간엔 여전히 가슴이 조여왔다. 네, 맞아요. 지역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아이도? 그렇습니다. 짧고 간단한 대답. 하지만 다림의 내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자책, 그리고 그를 속이고 있다는 두려움. 지역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고다림 씨가 솔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다림의 가슴을 세게 후벼 팠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거짓말은 싫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요. 지역은 그녀를 지나쳐 회의실 문을 열었다. 오늘 일은 업무 외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선은 지켜주세요. 다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그녀의 심장도 점점 무거워졌다. 밖으로 나간 지역은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깊숙이 닿아 있었다. 비 내리던 오후가 지나가고 회색 하늘엔 미처 다 흩어지지 못한 구름이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바깥 날씨와는 달리 어색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고다림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키보드 위에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 커피잔을 맴돌다 자꾸만 반대편 자리에 앉은 공지역 쪽으로 흘러갔다. 지역은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듯했지만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선우와 웃으며 통화하거나 점심시간에 함께 나가는 모습이 보이면 지역은 이상할 정도로 정적이 되곤 했다. 눈치챘나? 아니야. 티 안 났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 없어. 다림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지역의 작은 눈빛 하나, 무심한 듯 건네는 말투 하나에 자꾸만 그 생각이 되살아났다. 그날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세 사람. 다림, 선우, 그리고 지혁. 오, 공 팀장님? 선우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익살스럽고 자연스러운 어조였다. 지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선우는 다림 옆으로 다가가 그녀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데리러 왔어요. 이분 요즘 야근이 많아서 애 보는 것도 일이고 참. 그 손짓, 그 말투, 마치 오랜 시간 서로를 알고 지낸 부부처럼. 지혁은 시선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다림은 놓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셋은 나란히 탔다. 안은 조용했다. 숫자 버튼 불빛만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는 층수를 알려줄 뿐. 준이는 잘 있죠?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질문에 선우는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다. 그럼요. 아빠가 데리러 오는 날이면 떡볶이 사준다니까 신났죠. 지혁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시선을 천천히 다림에게로 옮겼다. 그녀는 애써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하려면 쉽지 않죠. 지혁이 말을 잇자 선우는 웃으며 다림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쉽진 않지만 이 사람 워낙 강해서요. 고다림이니까 해내는 거죠. 다림은 머쓱하게 웃었지만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다. 선우는 거짓없이 진심이 담긴 말이었지만 그녀에겐 지금 그 진심조차도 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자마자 지혁은 먼저 내렸다. 그리고 말없이 회사 현관을 빠져나갔다. 다림은 선우를 돌아봤다. 너무 자연스럽게 하지 마. 너무 과하잖아. 왜? 방금 완벽했는데? 선우는 윙크하며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너무 완벽해서 문제야. 다림은 한숨을 쉬며 그의 팔을 슬쩍 밀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선우의 손이 다림의 손을 덥석 잡았다. 지혁씨 너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 말에 다림은 멈칫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그게 함부로 할 말이 아니라서 그래. 다림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알아. 너 곤란하게 하려고 이런 거 해달란 거 아니야. 그냥 가짜라도 이렇게 옆에 있는 거 나쁘지 않네. 그 사람한테 질투도 나고. 이상하게. 그 말은 부드럽지만 뼈가 있었다. 고개를 숙인 다림의 입가엔 쓴웃음이 맺혔다. 진짜 마음은 누구보다 감추고 싶었지만 누군가에게 들켜버리는 것도 또 누군가가 모르는 것도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혁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불 꺼진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는 멍하니 폴더를 넘기고 있었다. 화면에는 고다림의 입사 이력서가 떠 있었다. 결혼, 자녀 있음. 그 항목을 보면서도 그는 화면을 닫지 못했다. 왜 하필 그날 하필 그 사람을.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 지혁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남의 사람이면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지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이 감정이 정말 끝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한 줄기 남은 빗소리처럼 조용히 그의 가슴 속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팀 회식이 잡혔다. 저녁 무렵 강남의 한 고깃집에 팀원들이 하나둘씩 모였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의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고 회식 특유의 어색하고 격식 있는 분위기는 술잔이 돌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막내 미연이 조심스럽게 고기를 뒤집으며 다림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조금은 긴장한 빛이 담겨 있었다. 선배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애 낳아보면 정말 많이 아파요?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동시에 너무 일상적이어서 더욱 당황스러웠다. 다림은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잠시 멈췄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식탁 너머로 앉아있던 몇몇 팀원들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다. 분위기가 잠시 얼어붙은 듯했지만 다림은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게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정신 차려보니 내 품에 안겨 있었으니까.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고 모성에 넘치는 톤으로 말하려 애썼다. 미연은 감탄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와 역시 엄마는 대단해요. 다른 팀원들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화에 다시 몰입했고 분위기는 곧 다시 유쾌해졌다. 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던 공지혁의 눈빛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술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다림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가 내뱉은 말 속 어딘가 어색한 리듬과 마치 미리 준비한 듯한 답변이 그의 직감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날 이후 지혁은 알게 모르게 다림에 대한 관찰을 시작했다. 단순한 관심이라고 하기엔 그의 눈빛은 점점 집요해지고 있었다. 그는 팀장이자 책임자로서의 경계를 지키려 했었지만 다림이 말할 때마다 그녀가 잠깐 시선을 피할 때마다 의심이 자라났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며 우리 아이는 이런 거 안 먹으려고 해서요라는 말 한마디에도 그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 말에 진짜 아이의 취향이 담겨 있었을까 아니면 단지 그럴듯하게 들리기 위한 연기였을까?
다림은 그런 지역의 시선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무심한 듯했지만 그 속에 담긴 냉기와 거리감은 분명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순간에도 지역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말끝을 조심했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불필요한 해석이 따라올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이 지어낸 인생의 껍질을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다림은 이 회사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있어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발판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다짐했다. 조금만 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정직원이 될 때까지만 버티자. 하지만 그 버팀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지역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팀장의 경계가 아니었다. 거기엔 미련, 실망, 그리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끌림이 교차하고 있었다. 다림은 그 모든 감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어느 순간 그 감정들이 의심으로 기울게 될까봐. 며칠 후 사무실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했지만 공기 중에는 어딘가 보이지 않는 파장이 일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자 지역은 책상 앞에 놓인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복도를 지나며 무심하게 다림의 자리 앞을 스쳐갔지만 눈은 분명 그녀의 손끝에 머물렀다.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메모하고 있는 그녀의 손동작. 그 안에서조차 그는 어떤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다림은 팀 업무로 인해 외근을 나가야 했다. 지역은 우연을 가장한 듯 다림과 같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함께 나선 길 위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택시 뒷좌석 창밖을 바라보던 다림이 가볍게 물었다. 요즘은 왜 말씀이 없으세요?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을 건드리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지역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쪽은 항상 그렇게 침착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쓸쓸했다. 다른 사람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게. 전 그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다림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하게 된 겁니까? 지역의 목소리는 갑작스레 날카로워졌고 그 순간 택시 안의 온도가 몇 도쯤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다림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역은 자신의 말이 선을 넘었단 걸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음속의 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이고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그날 밤바다를 배경으로 키스했던 순간은 분명 진심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유부녀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배신감은 그를 단단히 틀어쥐었다. 진심이었던 만큼 실망도 컸고 감정의 충돌은 더욱 거세졌다. 택시는 조용히 회의 장소 앞에 멈췄고 두 사람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다림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냥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말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그 한마디는 애틋했고 동시에 불안했다. 지역은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차 문을 열었다. 기다릴게요. 그 말은 바람처럼 흩날렸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고다림은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다. 하루 종일 이어진 지역과의 긴장감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고 마음 한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고여 있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그녀는 조심스레 한숨을 내쉬었다. 낡은 아파트 복도에는 주방 쪽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재즈 피아노 선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고요한 밤 따뜻한 불빛 아래 놓인 익숙한 풍경. 아이의 작은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현관, 벽에 걸린 가족사진 가짜로 꾸며진 그 삶의 조각들이 현실처럼 다림을 감싸 안았다. 준이는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얕은 숨소리와 함께 인형을 안고 자고 있는 아이의 평온한 얼굴이 보였다. 다림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소파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김선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머그잔, 갓 우린 캐모마일 차에서 피어나는 김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다. 선우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며 살며시 웃었다. 왔어? 다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털썩 소파에 몸을 맡겼다. 응, 오늘 하루 종일 그냥 힘들었어. 선우는 다림의 안색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어두운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듯 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머그잔을 건넸고 다림은 양손으로 따뜻한 잔을 감싸며 숨을 내쉬었다. 지역 팀장 오늘도 좀 날카로웠어. 선우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한테만 그래? 다림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팀 전체한테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나한테는 뭔가 더 특별히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신경 쓰이긴 하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씁쓸한 기색이 섞여 있었고 선우는 그런 다림의 말에서 단순한 직장 내 갈등 이상을 느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지역팀장이 너한테 뭐 감정 같은 게 있나? 다림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 믿고 있어. 그래야만 하니까. 선우는 다림의 말에서 뭔가 확신 없는 흔들림을 읽어냈고 그 흔들림은 그의 가슴을 묘하게 죄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쉰 선우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는 도심의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그 속엔 이 밤도 누구보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그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선우가 입을 열었다. 다림아, 사실 나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 그녀는 그를 바라봤다. 선우의 눈동자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어려 있었고 그것이 다림을 긴장하게 했다. 무슨 생각? 이렇게 가짜 남편 역할 하는 거 말이야. 계속해도 괜찮은 건지. 그의 말에 다림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다. 선우야,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아니야. 선우는 그녀의 말을 자르듯 손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그게 아니야. 난 사실 괜찮아. 오히려 나쁘지 않아. 그의 말에 다림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이야?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다. 다림아, 진짜 남편이 되면 안 돼? 물론 지금 이 말이 너한테는 너무 갑작스럽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요즘 너랑 준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따뜻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다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선우야, 그건 나는 지금 알아. 지역팀장 너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 너도 그 사람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나도 다 알아. 선우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너랑 오래된 친구고 이제는 너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고 싶어. 다림은 말없이 선우를 바라봤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해온 모든 배려, 준이를 돌보는 따뜻한 손길, 거짓말이었지만 진심처럼 다가왔던 그들의 일상.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다림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기다리. 언제든 괜찮아질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들고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도심의 불빛이 흐릿하게 퍼지고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도 두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요동치고 있었다. 그 순간을 시작으로 다림과 선우 사이의 감정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감정의 그림자 아래 공지혁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질투와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비 오는 저녁이었다. 사무실 창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희미한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작은 북소리처럼 들렸다. 공지혁은 회의실을 벗어나 복도로 나와 우산을 챙기지 않은 채 창가에 섰다. 서류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한 손으로 넥타이를 약간 풀었다. 목덜미를 스치는 습기와 함께 그의 심장도 무겁게 뛰고 있었다. 그는 머릿속에 떠올렸다. 며칠 전 마주친 장면. 고다림과 김선우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주차장 조명 아래 걸어가던 모습. 선우가 다림의 코트를 다시 여미어주고 다림은 조용히 웃는 모습. 그 장면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엔 사실로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부부. 그 말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그랬다. 다림은 유부녀였고 아들까지 있었다. 그걸 지혜롭게 숨기고 이 회사에 들어왔음도 알았다. 하지만 그 사실보다 더 쓰라린 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이었다. 제주도에서의 그 밤 파도 소리 속에서 마주했던 키스. 그때 느꼈던 따뜻함, 떨림,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여자가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있다는 현실을 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가 그의 폐 깊숙이 스며들며 숨이 한층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면 난 무너진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